여러분,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7세 정순 씨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아침부터 시작돼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었거든요. 정순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보다 항상 30분 먼저요. 그게 그녀만의 작은 행복이었거든요. 남편이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서 그 사람이 늘 사용하던 낡은 머그잔에 따라 놓고 식탁에 아침 신문을 펼쳐놓는 것. 그게 정순 씨에겐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창밖으로는 이웃집 김씨 할머니가 흰색 포메라니안과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고, 골목 끝 구멍가게 아저씨는 어김없이 배송 트럭에서 물건들을 내리고 계셨죠. 모든 게 평소와 같았어요. 아니, 겉으로는 그래 보였어요. 하지만 정순 씨는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달라진 걸요. 집 안 공기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마치 누군가 살짝 문을 열어놓고 나간 것처럼 어딘가 허전하고 서늘한 기운이 돌았어요. 남편은 며칠 전부터 새벽에 나가시더라고요. 아침 운동 좀 하려고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운동복을 입고 나가시는 건 아니었어요. 평소 입던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그리고 외출할 때나 신던 구두까지 신고서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정순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그냥 좀 걸으려고. 요즘 몸이 찌뿌둥해서라고 대답하시곤 했어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죠. 하지만 정순 씨는 알 수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잖아요. 남편이 거짓말을 할 때의 그 미묘한 표정 변화, 시선을 살짝 피하는 버릇을 모를 리 없었거든요. 그날 아침도 남편은 7시쯤 나가셨어요. 점심 전에는 돌아올게라고 하시면서요. 정순 씨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식어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가? 창밖 골목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정순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작은 금 하나였지만 그 균열이 점점 벌어질 거라는 걸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답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정순 씨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죠. 그날은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셨어요. 오후 3시쯤이었나요? 미안해. 길에서 옛날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가 길어졌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순 씨는 남편을 맞이하며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향수 냄새였어요. 달콤하면서도 화사한 여자 향수 특유의 그런 냄새요. 정순 씨는 향수를 안 써요. 냄새에 민감해서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어디서 온 건지 바로 알 수 있었죠. 당신, 혹시 향수 바꾸셨어요? 정순 씨가 웃으며 물어봤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요. 향수? 나야 원래 안 쓰잖아. 왜? 남편이 대답했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향수를 썼나.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하실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며칠 후엔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남편 핸드폰이 울렸는데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이상하게 낮았어요. 평소보다 한 톤 정도 낮달까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여보세요? 하시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하시더라고요. 예전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정순 씨는 친구 영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영자야, 나 요즘 좀 이상해. 우리 영감이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달라졌는데? 새벽에 나가는 일이 많아졌고 전화 받을 때 목소리도 이상하고 그리고 어제는 향수 냄새까지 나더라고. 영자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준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남자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갑자기 건강 챙긴다고 운동도 하고 몸 단장도 신경 쓰고 그런 거지 뭐. 괜한 의심하지 말고. 하지만 영자 씨의 말이 정순 씨를 안심시켜주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더 불안해졌죠. 영자 씨 목소리에서도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뭔가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으려는 것 같은. 그날 밤 정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아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의심이란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한번 시작되면 모든 게 다 이상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일들이 전부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정순 씨는 빨래를 하려고 남편 셔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하던 대로 주머니를 확인하죠. 볼펜이나 휴지 같은 게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슴 주머니에서 작은 영수증이 나왔어요. 접혀져 있던 걸 펼쳐보니 시내 고급 카페 영수증이었어요. 카페 벨라비타라는 곳이었죠. 정순 씨는 그 카페를 알고 있었어요. 신혼여행 때 처음 가봤던 좀 비싸고 분위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더 이상했어요. 아메리카노 2잔에 치즈케이크 2조각. 그리고 날짜는 바로 전날이었어요. 남편이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던 그날 말이에요. 정순 씨의 손이 떨렸어요. 남편은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달콤한 디저트는 더더욱 안 드시는 분이거든요. 당뇨 때문에 단 것은 피해야 한다며 평소에 케이크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는데요. 그러면 그 2조각의 케이크는 누구와 함께 드신 걸까요? 그리고 그 비싼 카페에서 2시간 넘게 뭘 하신 걸까요? 영수증 시간을 보니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였거든요. 정순 씨는 영수증을 다시 접어서 원래 있던 자리에 넣어두었어요. 남편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죠.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오실 때 정순 씨는 평소처럼 반갑게 맞았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병원 갔다 왔어. 정기검진. 어느 병원이요? 응? 아, 동네 내과. 하지만 정순 씨는 알고 있었어요. 동네 내과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점심시간이라는 거요. 그리고 남편의 정기검진은 다음 달이라는 것도요. 거짓말이었어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죠. 그날 밤 정순 씨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요. 40년을 함께 살며 서로에게 거짓말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들어 남편의 말 중에 거짓이 섞여 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시는 건가? 영수증은 작은 종이 조각에 불과했지만 정순 씨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증거였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결정적인 단서였죠. 그리고 그 영수증을 본 이후로 정순 씨는 더 이상 예전 같은 평온한 밤을 보낼 수 없게 되었답니다. 영수증을 발견한 이후 정순 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거든요. 밤 11시에 누우면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데 또 5시면 깨어나곤 했어요. 옆에서 자는 남편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어요. 아니, 모든 소리가 다 크게 들렸죠.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와 앉아 있으면 지난 40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의 남편 모습이 생각났어요. 28살이었죠. 수줍어하면서도 다정했던 그 사람. 첫 데이트 때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타주던 모습. 프러포즈할 때 준비한 반지를 떨어뜨려서 둘이 바닥에서 찾던 우스꽝스러운 기억들. 아이들 낳아서 키울 때의 일들도 떠올랐어요. 첫째가 밤에 열이 날 때 함께 응급실로 뛰어가던 일. 둘째가 학교에서 상 받았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던 남편의 얼굴.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요. 한 달 넘게 집에만 있으면서 말도 별로 안 하시고 술만 드시던 때가 있었죠. 그때 정순 씨가 가게를 꾸려나갔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옷 만드는 일도 하면서요. 그런 어려운 시절도 함께 이겨냈잖아요.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문제일까? 내가 늙어서 매력이 없어진 걸까? 아니면 더 젊고 예쁜 사람을 만난 걸까? 거울을 보면 확실히 예전 같지 않았어요. 주름도 늘었고, 머리도 휘어졌고, 몸매도 예전 같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둘 다 늙은 건데, 왜 혼자만 다른 사람을 찾아가시는 걸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밥을 해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빨래를 안 해준 것도 아니고, 집안일을 소홀히 한 것도 아닌데, 대화가 부족했나? 관심을 덜 보인 건가? 아침에 남편이 나가시고 나면 정순 씨는 혼자 집에서 이런 생각들과 싸워야 했어요. 친구들에게 말하자니 창피하고, 그렇다고 혼자 끙끙 앓고 있자니 너무 힘들었죠. 확인해 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이것도 계속 고민이 되었어요. 확인해서 정말 바람 피우는 거라면, 그럼 이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죠? 40년을 함께 산 세월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건가요? 하지만 모른 척하고 살기엔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밤 이런 생각에 시달리면서 사는 게 정말 사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에도 정순 씨는 새벽 3시까지 뒤척였어요. 옆에서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죠.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답니다. 운명의 그날은 갑자기 찾아왔어요. 남편이 평소처럼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하시고 나가셨는데 핸드폰을 두고 가신 거예요. 거실 소파에 놓여 있더라고요. 정순 씨는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남편 핸드폰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로 사생활은 존중해주자는 게 부부간의 약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핸드폰에서 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문자가 온 거죠. 정순 씨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핸드폰 화면이 켜지면서 문자 내용 일부가 보이더라고요. 오늘도 그곳에서 기다릴게요. 늦지 마세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말로 쿵 하고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정말이구나. 정말 다른 사람이 있구나. 지금까지는 의심이었어요. 확신은 없었죠.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괜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했어요. 문자로 약속을 잡는 사이, 그것도 그곳이라는 둘만 아는 장소가 있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던 거예요. 정순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울고 싶었는데 눈물이 안 나왔어요. 화가 났는데 소리도 지를 수 없었고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40년이 뭐였지?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다 거짓이었나? 나만 혼자 사랑했던 건가?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어요. 남편이 돌아올 시간까지 아직 1시간 정도 남았죠. 정순 씨는 부엌으로 갔어요. 평소 하던 대로 저녁 준비를 하려고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야채를 제대로 썰 수가 없었어요. 칼을 놓고 싱크대에 기대서서 깊은 숨을 쉬었죠.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른 척 해야 하나? 아니면 따져 물어야 하나?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갑자기 다 생각해야 했거든요. 그때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돌아오신 거예요. 정순 씨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부엌에서 나와 평소처럼 남편을 맞이했어요.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남편 목소리도, 표정도 모든 게 다르게 들리고 보였어요. 이제 정순 씨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그 순간 정순 씨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요. 그날 밤 정순 씨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저녁 식사 때부터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 같으면 TV 뉴스를 보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날은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시더라고요. 당신 요즘 핸드폰 많이 보시네요? 정순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아, 그냥 뉴스 좀 보는 거야. 하지만 정순 씨는 알 수 있었어요. 뉴스를 보는 화면이 아니었거든요. 밤 10시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가셨을 때였어요. 정순 씨는 마침내 용기를 냈어요. 여보. 응?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정순 씨를 쳐다봤어요. 뭔가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죠. 뭔데? 정순 씨는 한참 망설였어요. 말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요즘 어디 다니세요? 어디 다니긴 뭘 다녀? 그냥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지. 정말요? 정순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도 그걸 눈치챘는지 수건을 내려놓고 정순 씨를 바라봤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당신이 오늘 받은 문자 봤어요.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순 씨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걸 확신했죠. 정말 뭔가 있다는 걸요. 문자? 무슨 문자? 오늘도 그곳에서 기다릴게요라는 문자요.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요.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런 걸 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부족해서요? 내가 늙어서요? 남편이 다가와서 정순 씨의 어깨를 잡았어요. 순아,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얼마나 젊어요? 얼마나 예뻐요? 나보다 뭐가 좋아요? 정순 씨는 울면서 남편의 가슴을 쳤어요. 힘없이 슬프게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순아, 앉자. 앉아서 이야기하자. 무슨 이야기요? 더 이상 거짓말 안 하실 거예요? 응, 이제 다 말할게. 사실은 남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았죠. 정순 씨는 소파에 앉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구나. 4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더욱 아팠답니다.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창호가 아파. 창호가요? 창호는 남편의 절친한 친구였어요. 젊을 때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죠. 응, 창호가 췌장암이래. 정순 씨는 깜짝 놀랐어요. 예상했던 이야기와 전혀 달랐거든요. 췌장암이라고요? 3개월 전에 진단받았어. 그런데 가족들한테는 아직 말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특히 아내한테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창우 아내 은숙이 누나 알잖아. 심장이 안 좋아서 약 드시고 계신 거. 창우가 자기 병 이야기 들으면 은숙이 누나가 큰일 날까봐 걱정하는 거야. 정순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같이 다니고 있어. 치료받는 것도 옆에서 지켜보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럼 그 문자는? 창우가 보낸 거야. 오늘도 항암 치료 받는다고.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서 문자를 보여주었어요. 봐봐. 창우가 보낸 거야. 정순 씨는 문자를 다시 읽어봤어요. 이번엔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었죠. 형, 오늘도 그곳에서 기다릴게요. 늦지 마세요. 오늘 항암 치료 3차 받는 날이에요. 그곳은 병원이었어요.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이었죠. 그럼 향수 냄새는요? 아, 그거. 장우 딸 지은이가 가끔 병원에 와. 아빠 간병하러. 그 애가 인사할 때 향수 냄새가 묻었나 봐. 정순 씨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모든 의심들이 오해였던 거예요.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비밀로 하셨어요? 남편이 정순 씨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너도 걱정할까봐. 그리고 창호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거든. 가족들 말고는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카페에서 만난 것도요? 응. 병원 치료받고 나면 기분이 안 좋잖아. 그래서 가끔 따뜻한 곳에서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야. 창호가 혼자 견디기 힘들어 하거든. 정순 씨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 그리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의 눈물이었죠. 당신, 미안해요. 내가 오해했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비밀로 해서. 하지만 창호 부탁이니까. 창호 씨는 얼마나 심한 거예요?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의사가 6개월 정도라고 했어. 정순 씨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창호 씨를 위해서, 그리고 그런 힘든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던 남편을 위해서요. 내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그냥 내가 가끔 늦게 들어와도 이해해줘. 그리고 창호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남편을 꼭 안아주었죠. 오랜만에 진심으로요. 그 이후로 정순 씨의 일상은 다시 바뀌었어요. 이번엔 좋은 방향으로요. 남편이 새벽에 나가실 때도 이제는 걱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죠. 아픈 친구를 위해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남편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어요. 다녀와요. 창호 씨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그럴게. 며칠 후엔 정순 씨가 직접 죽을 끓여서 보내드렸어요. 창호 씨가 드시라고요. 남편이 몹시 고마워했어요. 창호가 정말 좋아했어. 순이가 끓인 죽이 이렇게 맛있냐고 자기 아내보다 낫다고 그러더라. 정순 씨는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정순 씨가 일어나니 남편이 이미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당신이 웜 커피를 내려요? 응. 오늘은 내가 해볼게. 남편이 정순 씨 앞에 커피잔을 놓아주었어요. 정순 씨가 늘 해주던 것처럼요. 준아, 미안했어. 그동안 비밀로 해서. 무슨 소리예요. 친구분 일인데 당연하죠. 아니야. 부부인데 비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 너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순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도 힘드셨을 텐데. 아픈 친구 돌보느라. 두 사람은 그날 아침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털어놓았죠. 남편은 창호 씨가 아플 때 자신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혹시 자신도 그럴 수 있을까봐 두려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순 씨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았다고요. 정순 씨도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남편이 자신을 멀리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슬펐는지 말했어요. 우리 이제부터는 뭐든지 같이 이야기해요. 좋은 일도, 힘든 일도. 그래, 그러자. 남편이 정순 씨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오랜만에 받는 따뜻한 손길이었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김씨 할머니가 강아지와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골목 끝 구멍가게 아저씨도 여전히 배송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고 계셨고요. 모든 게 예전과 같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정순 씨의 마음이 다시 평온해졌거든요. 의심 대신 믿음이, 불안 대신 안정이 찾아왔어요. 이제 서로 의심 대신 믿음으로 살자. 그래, 그러자. 순아, 두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요. 그리고 그날 오후 남편이 창호 씨 병문안을 갈 때 정순 씨도 함께 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창호 씨는 많이 야위었지만 정순 씨가 끓인 죽을 맛있게 드시면서 고마워했어요. 그때서야 정순 씨는 알았어요. 사랑한다는 건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진정한 부부란 어떤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사이라는 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의심하기 전에 한 번 더 믿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하세요. 정순 씨와 남편처럼 말이에요.